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뭐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금요일도 레모네이드가 5% 이상 상승 마감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와서 잠들기 전에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제 생각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보면은 레모네이드를 지금 11개 정리했고 애플을 지금 8개 추가했죠. 자, 이 11개는 왜 팔았냐면 뭐 팔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매입 평균가가 이제 92불인데 장전에 제 매입가까지는 절대 안 올 거란 생각으로 프리장에서 제가 92불에 그냥 의미 없는 매도를 이제 7주를 처음에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체결이 되더라고요. 체결되자마자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금 너무 비이성적으로 올라와서 만약에 안 팔렸으면 그냥 놔뒀을 건데 해서 근데 돈을 저는 좀 놀리기 싫어가지고 제가 손실을 보더라도 포모 현상을 겪지 않기 위해 포지션을 하나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을 샀습니다. 그나마 지금 애플이 가장 괜찮다고 이제 보이고요. 굳이 지금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시겠다면 오늘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국채 10년물 그리고 뭐 CPI 지수 뭐 이런 거에 지금 되게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는데 일단 길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이 미국채 10년 금리를 이 10년물 금리를 확인하면서 주식을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빠진 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챙겨 보잖아요. 보통은 주식이라는 게 단기 채권을 많이 이제 살펴본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기관이나 이런 펀드 매니저나 뭐 그런 사람들만 이런 거를 챙겨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 지표를 보면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빠지기 전부터 이 지표를 살펴보고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중소형주가 안 좋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던 분이나 이걸 보면서 매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리고 나서 이걸 쳐다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게 한참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고 손절하신 분도 이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빠져서 지금 1.59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주가 맞추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런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주식들, 특히 중소형주들 주가를 내리려고 좀 작정을 하는 게 조금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자, 요번에 오르기 전에는 뭐 때문에 많이 빠졌죠? 이거 들고 나와서 빠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때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최근에 와서 좀 급격하게 이제 오른 모습이 있긴 한데 지금 5월 거 나왔는데 이게 또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일단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각도만 완만해도 시장에 지금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넘쳐나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또 요즘에 이거에 되게 민감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레모네이드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주식의 현금 비중을 충분히 만약에 담궈 놓으신 분이라면은,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충분히 이번에 담그지 못했다. 근데 나는 포모 현상을 겪기 싫다.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주식을 사야겠다면은,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랑 애플입니다. 요즘에 아마존과 애플의 주가가 빠지진 않는데 정말 지루하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애플을 현금이 많아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사면은 좀 길게 볼 건데 일단은 레모네이드나 테슬라가 또 엄청나게 빠지면은 그때는 애플 뭐 팔 겁니다. 애플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도 이 애플로 인한 주가 재미를 저도 잘 못 느끼는 편이라서 또 워낙 적게 사기도 했고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100만 원밖에 못 샀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현금 대용이죠. 현금 대용. 만약에 CPI 데이터 6월에 또 발표되고 나서 뭐 시장이 만약에 그걸로 내린다고 하면
애플은 뭐 빠져야 뭐 많이 빠져야 3%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레모네이드 아시잖아요. 올릴 때도 7% 10% 오르지만 빠질 때도 7% 10%막 15%까지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뭐 이제 많이 빠지면 4% 5% 빠지죠. 이렇게 종목별로 좀 변동폭의 특성이 있는 점. 그러면은 그때 돼서 레모네이드가 만약에 10% 빠졌는데 애플이 2%가 빠졌어요. 애플을 팔고 레모네이드를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애플을 이렇게 재미가 없지만 소액이라도 제가 현금을 안 남기고 들고 있는 이유는 그때 돼서 만약에 안 빠지면요. 어쨌거나 이 100만 원이 2% 3%씩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챙겨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애플이라는 거는 뭐 사실 평생 가져가도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변에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데 뭘 사야 되냐고 이제 물으면 저는 항상 애플을 말합니다. 주식 초보한테는 애플은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애플 주가 걱정하는 거는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레모네이드나 테슬라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포텐셜을 일으킬 수는 없는 주식이죠. 자, 제가 오늘 애플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지금 빵 플러스라고 적어놓은 거는 빵류의 회사라고 하죠. 빵류의 회사만 이제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놨는데 이 빵 플러스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이쪽으로 이제 빵 플러스로 연결된 뭐 ELS라던가 그런 상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기업이죠. 기술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인덱스를 우리가 사게 되면은 그 리밸런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일단 지금 엔비디아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뭐 많이 내렸지만 뭐 어쨌거나 그간 올라온 폭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 많이 내렸죠. 뭐 얘네는 이제 중국 기업이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수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인덱스로 들어오는 자금 말고도.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중국 기업 제외하고요. 팡 플러스에서 구글 손만 뻗으면 지금 신고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찍고 조정받는 중이죠. 사실 뭐 그간 오른 폭에 비하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많이 내려왔는데 뭐 어닝을 미스하거나 그랬겠죠. 뭐 악재가 있거나 개파락해서 지금 빠졌다 올라오는 모습이고 넷플릭스 흐름이 안 좋죠. 뭐 제가 알기로는 예전의 기억으로는 신규 가입자가 많이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닝은 잘 나왔는데 어쨌거나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못 올라갔고 아마존 실적 잘 나왔죠. 실적 잘 나왔는데 신고가 한번 딱 찍어주고 다시 빠졌습니다. 사실 올랐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 횡보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 힘들고요. 기업이 잘 해나가고 있는데 못 오르고 있는 케이스죠. 그리고 애플 지금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못 올랐습니다. 못 올랐죠. 이때 145불이 뭐 애플 전기차 이슈로 이때 올랐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제외하면은 좀 올랐다고 보기 힘들죠. 올해는 굉장히 이제 지루한 시간이겠죠. 그리고 테슬라 많이 빠졌지만 얘는 올랐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 상승 각도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다시 이 추세선 안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종목들로 운용을 한다고 치면은 좀 많이 오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을 좀 팔아가지고 제가 운용을 만약에 한다면 넷플릭스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오면서 좀 전망을 더 좋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애플하고 아마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 둘 다 좋은데 일단 아마존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애플만큼은 또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거의 애플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애플 신제품들이 얼마나 그게 게임 체인저고 혁신적인 제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윈도우가 아닌 맥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애플에서 M1 칩을 달고 아이맥이랑 맥미니가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제품인지 잘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애플 2분기 실적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지금 아이폰 매출이 사실 제일 커요, 애플은. 근데 이제 아이폰 매출은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엄청나게 잘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 12를 보시면은 좋긴 좋아요. 많이 팔리겠죠. 근데 그렇게 폭발적인 판매량을 가져올 것 같진 않다. 요런 느낌이 지금 들고요. 이제 다만 다른 부분에서 신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서비스 매출 있죠. 애플 TV라던가 이런 애플의 구독 서비스 매출의 신장을 지금 애플은 이끌려고 하고, 이 기기 부분에서 좀 대중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애플 기기가 있어야 애플의 그런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이 되게 보급형 제품을 최근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맥이 169만 원부터, 정말 이거 신기한 가격이죠. 신제품인데. 근데 이게 이 169만 원짜리가 169만 원 성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 애플에서는요,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아이맥이나 맥에 들어가는 칩을 인텔에서 만든 칩을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M1 칩이라는 거는요, CPU인데 인텔이 만든 CPU가 아니라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플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맥 OS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성능이 이제 미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아이맥이나 이 M1 칩이 들어간 맥미니를 저도 지금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쓰는 이 맥북이 2015년도에 샀던 맥북이에요. 근데 딱히 교체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는데, 맥이라는 게요, 한번 사면요 진짜 오래 쓰는 게 또 맥입니다. 성능이 그렇게 뒤처진다는 걸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이번에 M1 칩이 나오면서 제가 PC를 많이 쓰는데 지장이 없어도 이건 사야겠다,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사실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승률이 이제 굉장히 좀 높거든요. 피터 린치가 맨날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모니터는 이제 델을 좋아해서 모니터는 4K 모니터를 따로 사고, 이 데스크탑 맥미니를 좀 살까 해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는 그냥 취미 생활로 하다가, 지금도 취미기는 한데 조금 제 하루 중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량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이거를 지금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컴퓨터 쪽에서 하드웨어 매출로 큰 신장을 이제 가져올 것 같다. 근데 이게 완전 전문가들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해 안에 또 다음 버전, 지금 M1 칩보다 성능이 좋은 칩이 나올 거라는 그런 이제 루머가 있고, 당연히 시기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라는 거는, 이 CPU라는 거는 항상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저 같은 이제 라이트 유저들, 4K 영상을 다루지 않고 그냥 화면 녹화해서 그런 유튜버들이 이 제품을 또 많이 사겠죠. 그리고 올해 안에 나올 이 다음 버전의 M2가 될라나요? M2 칩이 만약에 나온다. 그다음 현직의 방송국이나 좋은 영상을 다루는 좀 무거운 작업이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이 또 맥을 사겠죠. 거기에서 일단 맥의 엄청난 신장과 수요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평소에 애플 컴퓨터를 좋아하고 아는 사람이면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맥이라는 컴퓨터를 쓰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 생태계를, 이 컴퓨터에서 애플 생태계를 경험을 안 해봤으면은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잘 아는 종목에 이제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맥이라는 게 보급이 우리나라에 많이 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급이 많이 되게 되면, 제가 이 영상 편집할 때 쓰는 파이널 컷 프로가 이제 애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또 가격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맥을 사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사게 돼요. 물론 그 전에 맥이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가 귀속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한 번도 안 산 분은 맥을 사면은 이걸 30만 원 넘는 돈 주고 또 사셔야 돼요. 뭐 이것도 있고, 뭐 이제 음악 편집하는 로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일단 맥이라는 게 이 파이널 컷을 쓰기 위해 많이 사요.
이게 정말 쉽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요.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잘 팔릴 거라는 예측은 구글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저번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유튜브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게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윈도우컴 쓰다가 혹은 저처럼 옛날에 산 맥북을 꾸역꾸역 돌리다가 기존의 맥은 너무 비싸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정말 가성비가 좋고 적당한 가격에 엄청난 성능을 지닌 제품이 출시를 한 거예요. 이쪽에서 일단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고 보는 176만 명의 전자기계 리뷰어 이썸님 유튜브에 가시면은 M1 아이맥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이야기의 리뷰들 되게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썸님 말고도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애플이 이제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주식을 제가 주식 처음 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일링 보는 게 진짜 너무 쉬워요. 피터 린치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사라 이 말이 저는 진짜 애플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매출액 보실 때 제품 매출, 뭐 아이폰, 맥, 그리고 애플워치 이런 거 매출액, 그리고 서비스, 애플 뮤직, 애플 TV 이런 매출이겠죠. 이런 거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매출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서 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서비스 이렇게 또 분류까지 돼 있는데 사실 애플이라는 거는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아가지고 연구 개발하면은 또 그거를 좋게 보잖아요. 애플이 또 성장주잖아요. 사실 가치주의이기도 하면서 성장주죠. 애플은 R&D나 이런 연구 개발에 돈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많고 정말 너무 탄탄한 기업이라서 그걸 어디 쓰는지 그런 걸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딱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분기별로. 그리고 아이폰은 신제품을 발표하는 이제 분기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하고 비교해야겠죠. 분기비가 아니라.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전년 동월보다 이제 지금 QOQ 분기비로 제가 이제 실적을 리뷰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맥에 대한 수요를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그리고 아이패드에도 M1 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나머지가 이전 수준 현상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이 서비스 매출하고 애플이 밀고 있는 애플이 이걸 키우려고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맥이랑 아이패드 이 하드웨어 수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에 M1 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이패드로 그렇게 또 하드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 맥 매출이 저는 좀 많이 늘 것 같다. 근데 뭐 제 예상대로 이게 정말 많이 늘어도 이 아이폰 매출이나 서비스 매출이 안 좋으면은 주가는 못 오르겠죠. 그래서 이거 트래킹 하기가 또 너무 쉬운 주식이 애플입니다. 이렇게 쉬운 주식. 그냥 많이 파는지 적게 파는지. 사실 예전에 제가 레모네이드 실적도 뭐 쉬운 기업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애플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PPC고 인포스 프리미엄이고 로스 레이시오고 이런 걸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인포스 프리미엄에서 이제 재보험에 얼마를 정가하고 그리고 그 재보험으로부터 받는 양도수 수수료가 얼마고 사실 레모네이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기업인 것 같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이 혼자 이제 확인하면서 투자하기 쉬운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라서 제가 이걸 분기별로 전년 동월비 이런 식으로 아직 정리는 못했어요. 한번 애플에 투자하시기 전에 뭐 이거를 직접 또 찾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있는데 한번 SEC 파일링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애플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채널이 예전에 초반에는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댓글이나 혹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카카오톡방에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면은 오히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또 최근에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좀 작정하고 찍는 게 아니고 그냥 퇴근하고 잠들기 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찍어서 좀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안 좋은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너무 신경을 써서 명탐정 버드아이처럼 좀 재밌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이제 며칠씩 사실 소요가 되거든요. 또 주식이라는 거는 정보들도 빠르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영상 찍어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일요일인데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버드아이였습니다.